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빛 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의 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다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해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말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의 본성은 얼굴이 아니라 입에서 드러납니다. 얼굴은 꾸밀 수 있지만 말은 절대 못 속입니다. 왜냐면 말은 마음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말로 자기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는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람 살면서 배운 것, 이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싶은 말버릇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말 하는 분 계신가요? 난 그냥 솔직한 사람이야. 이 말 들으면 왠지 진심 같고 꾸밈 없고 괜찮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죠. 근데 한두 번 대화하다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 옷은 진짜 별로야.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건 노력 안 한 거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의 마음에 돌을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솔직한 게 아니라 공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솔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면서도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툭툭 내뱉어요.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하지만 여러분, 말은 사실만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말의 온도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 위로가 되고 차갑게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 옷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고 웃으며 말하는 것과 그 옷은 진짜 별로예요 하고 찌르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라요. 아니,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솔직함이라는 말로 자신의 공격성을 감추고 있거든요.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말에 칼을 숨긴 공격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처음엔 시원하고 진실하고 똑 부러져 보입니다. 근데 오래 두면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요. 왜냐면 그분의 말 속엔 따뜻함이 없거든요. 그저 자기만 옳다는 생각뿐이에요. 진짜 솔직한 사람은요, 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고 성숙한 태도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걔는 좀 별로야.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이상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겉으론 똑똑하고 분석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속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비교를 통한 자존감 유지라고 하죠. 자기 안의 불안을 남 비난으로 덮는 겁니다. 걔는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더 현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독을 흘립니다.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죠.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퍼져서 결국 한 사람의 평판이 무너집니다. 그게 다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지만 그 생각이 칼이 될 때는 연약하지 않다. 즉, 말이라는 건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죠. 여러분,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못마땅해 하니까 남도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처음엔 흥미롭습니다. 와, 저 사람은 참 사람을 잘 본다. 근데 나중엔 피곤해집니다. 왜냐면 언젠가 그 평가의 칼끝이 나한테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늘 남을 평가하고 흉보고 깎아내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이에요. 세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그렇게 될 줄 뻔했지. 이런 말 꼭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딱 일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서 예언자처럼 말합니다. 봐, 내가 맞았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말은 절대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남의 후회 위에 올라서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옳았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그럴 줄 알았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네. 괜찮아.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어. 말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은 씨앗이에요.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랍니다. 좋은 말을 하면 관계가 따뜻해지고 가시 돋친 말을 하면 관계가 시들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만날 때마다 난 솔직해서 그래. 혹은 그 사람은 좀 별로야.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말 속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을 타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귀를 열고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나? 그게 바로 사람을 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에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땐 난 그렇게 안 하지. 난 그땐 딱 정리했어.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래. 이 말 겉으론 조언 같아요. 근데 듣고 나면 마음이 좀 찜찜하죠? 그게 바로 비교형 말투의 특징이에요. 저도 예전에 친한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질질 끌지 않아. 난 딱 끊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말의 무서운 점이에요. 겉보기엔 조언인데 실은 조용히 비교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는 항상 나는 잘했어, 넌 못했어. 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작아지고 위축돼요. 결국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우월감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우회적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며 자기 경험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상대를 낮추는 거예요. 난 그땐 금방 극복했는데. 난 그 나이 때 이미 다 해봤지. 이런 말 정말 흔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자랑과 비교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조언은 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고 비교는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말이에요. 둘 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가 됩니다. 조언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가 나지만 비교를 들으면 내가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자책이 생겨요. 그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이 힘들어 누군가에게 털어놨는데 위로 대신 이런 말이 돌아왔던 적. 그럴 줄 알았어. 난 그래서 그런 일 안 만들어. 나는 그땐 금방 정리했어. 이 말들을 들으면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집니다. 왜냐면 내 이야기가 실수처럼 느껴지니까요. 내 감정이 틀린 감정처럼 들리니까요. 사람 사이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살리는 말, 다른 하나는 상대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 차이는 한 끗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이 한마디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전혀 달라요. 전자는 넌 왜 그렇게 했냐는 뜻이고, 후자는 네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의 언어와 비교의 언어의 차이입니다. 공감의 언어는 사람을 묻고 비교의 언어는 사람을 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진심으로 나는 좋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조언은요, 상대가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말이에요. 상대가 위축되거나 미안해지는 말은 그건 조언이 아니라 공격이에요. 이제 또 다른 유형을 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나도 그랬어형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대화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요. 아, 나도 그랬어. 나 예전에 디스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대화가 금방 내 얘기에서 그 사람 얘기로 바뀝니다. 처음엔 내 얘기였는데 잠깐 사이에 그 사람의 무용담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대화 강타령 사람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빼앗아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나도 그 마음 알아. 이 말이 진짜 공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 차례다의 신호예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내가 겪어봤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그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얘기엔 관심이 없구나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요. 진짜 공감은 말보다 귀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공감이에요. 이런 사람의 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결국 끝은 항상 그래서 난 잘됐다, 그래서 난 괜찮다로 끝나요. 나도 그런 일 있었는데 난 금방 극복했어. 나도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더라. 이건 위로가 아니라 자기 과시형 공감이에요. 겉으론 위로지만 실제론 비교와 자랑이 섞여 있죠. 심리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침묵을 함께 견디는 것이다. 맞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딱 한마디만 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말이 길 필요도 없어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위로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노골적이에요. 바로 말끝마다 가시가 숨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일로 힘들다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런 건 하루 만에 해냈어.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싸늘해지는 말. 이 사람들의 말에는 공감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너보다 강하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공감 결핍형 말투입니다. 이들은 감정에 서툽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약함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강한 말로 상대를 눌러버립니다. 그 정도도 못해?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이런 말 절대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비난의 포장지 속에 든 자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만큼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면 말이 칼처럼 찌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다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납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어느 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볼까요? 어떤 모임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휴, 쟤는 진짜 눈치가 없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정말 같이 있으면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당신 옆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바로 거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리 포장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답하는 방식에 따라 성향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있죠. 글쎄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죠. 이런 사람은 회피형이에요. 책임지기 싫고 그냥 상황을 피하려는 스타일.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공감형입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합니다. 에이,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관심 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판단형이에요. 무심한 척하면서도 남을 쉽게 단정 짓는 사람이죠. 똑같은 질문인데 그 사람의 마음결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표정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은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말에는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공손하던 말투도 흐트러지고 무심코 진짜 마음이 튀어나오죠. 말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겉으론 웃지만 그 웃음 뒤에 가시 돋친 말을 합니다. 에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안 되지. 하지만 진짜 따뜻한 사람은 표정은 굳어도 말은 부드럽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아주 짧지만 사람의 인격, 가치관, 공감 능력까지 다 드러납니다. 누가 남의 흉을 볼 때, 누가 실수나 실패 얘기를 할 때 조용히 이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럴만했죠.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판단이 빠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 비난이 먼저예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 앞에서 말수를 줄일 줄 아는 사람이죠. 뭐, 다 자기 선택이죠.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관계에 깊이 들어가길 두려워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태도예요. 그럴 땐 저라도 그 사람 편 좀 들어줬을 것 같아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상대가 비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 질문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이 질문 앞에서는 속이 다 비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남기는 말, 하나는 상처 위에 내려앉는 말.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난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이런 말들은 칼이에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결국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만큼 버틴 것도 대단하네요. 이런 말은 사람 마음에 약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한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딱 짧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에요. 그 말이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됩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이고, 인격은 인생의 모양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따뜻한 인연을 맺고,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마음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말한다는 건 예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부드러운 말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상대를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 말투가 조금 날카롭지 않았는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이란 게 참 그래요.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남긴 기분은 오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한 적 있지.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하루가 고되고 힘든 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난 잘해왔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오늘도 나 참 잘 버텼다.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말에도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는 건요, 돈이 드는 일도 큰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단지 한번 숨 고르고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이 말이 그 사람 마음의 위로가 될까?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당신을 진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따뜻함을 다른 분께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시는 말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난 참 잘해왔어.